저뿐만 아니라 소속 변호사님들이 다 압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진상 고객이다. 이제까지 진상을 좀 많이 만나보셨겠죠? 고객 중에 진상이 있나요? 아, 우리 소중한 고객들이신데 어쩜 저랑 이렇게 같은 생각을. 너 고민 생각 왜 했어? 니간의 변호사님 앞에고 문자 한 1000개, 전화도 막 엄청 많이 오고 욕설, 그 다음에 우리 소속 변호사님들 비난, 변호사님들 뭐 대학도 재수해서 갔던데 그게 능력 있는 데 엄청난 그런 얘기를 그런 인격 모욕적인 비난. 근데 대부분 의사분들 대리하시는데 그래, 의사들이 막 의사들이 욕설하고 그래? 그런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표적으로 다음에 뭐 어떻게 또 좋은 사건 많이 뭐 이런 이야기 아, 실체가 없는. 넥스트 내가 이런 일 사건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연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번만 좀 낫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100% 다음이 없습니다. 그거 콤보예요.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과도 살만해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이 업하면서 가장 저희를 힘들게 만드는 진상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재를 저희가 하게 된 게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네, 저희 댓글로.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댓글 달면은 저희가 진짜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디어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바로 흡수하죠. 바로바로 내는 진짜 하니까 제발 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가지고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진짜 아닌 것만 아니면 저희가 합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저희가 안 했다. 그럼 진짜 아니었구나. 농담입니다. 제가 5년차 됐고 이제 몇 년차? 3년차 3년차? 6년차. 6년차. 개업 제일 선배님이시네. 뭐 19년 비싸게 개업이시죠? 했죠. 네, 19년 개업. 아, 그래서 제일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니까 그 이유가 있네. 하다 보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소속 변호사님들이 다 압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진상 고객이다. 이제까지 진상을 좀 많이 만나보셨겠죠? 고객 중에 진상이 있나요? 아, 우리 소중한 고객들이신데 어쩜 저랑 이렇게 같은 생각을. 너 고민 생각 왜 했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이 두 분은 다 직원들이 해요. 의뢰인이 직원을 마주칠 일이 없어. 지긋지긋. 아니 꿈속에서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노무를 맡기고 여기다가 회계를 맡깁니다. 두 분을 연락할 일이 없어요? 다 여기 직원들이랑만 소통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지? 1차 보고는 그 친구가 하지만 하지만 총괄적으로 다 뒤에서 하고 있다? 그럼요. 진짜. 맞는 말인 게 1%의 진상 고객이 한 99%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진짜로. 맞아. 근데 진짜 진상 고객 아니고 정말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의뢰인님들이 99%야. 맞아. 한 97%, 저기 한 97%인데 한 1, 2%의 진상 고객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서비스의 질도 그래서 안 좋아져. 맞아요. 이런 진상 고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선을 긋고 맞아. 칼같이 대하게 되는 것 같아. 특히나 저희가 형사사건, 기업법무 사건을 하기 때문에 돈이나 자기 인생이 걸린 경우가 많아서 진상 고객을 상대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힘든데 그 사례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둘이 없나 봐? 다 고객의 왕 아닙니까? 또 우울 모드예요 갑자기. 뭐 저도 세무대리가 메인이니까 돈이 걸려 있잖아요. 세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대부분 좀 예민하세요. 대부분 고객들이 전화를 일단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는 거야. 이게 사실 뭐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말투가 문제잖아요. 뭐 예민하더라도 말투를 좀 이렇게 좀 예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말투가 너무 몰상식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대부분 예의 있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몰상식한 분들의 그런 말투 때문에 예를 들어 말투가 어떤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줬어요? 뭐 이런 식. 입술 떠네. 그때 기억이. 너무 대놓고 뭐 공격적인 말투들 그런 것들 근데 때문에 저 진짜 좀 온실 속의 화초라고 느끼면 이건 귀엽다. 난 이런 건 자장가 같이 들려. 바흐야 바흐. 거만하네. 저희 회사 기준으로 진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타이틀을 붙인 욕설도 분이 막 6년간, 5년간 한 2분 정도 있는데 저희 쉽게 안 붙여요. 저희 의뢰인님들 최대한 위하려고. 한 분은 저희 다음 변호사가 고소했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 그분을 그분을 의뢰인분을. 우리를 1번 사건을 저희한테 맡겼어요. 1번 사건을 근데 저희가 이 의뢰인 말 믿고 부인을 하고 있었어. 근데 2번 사건을 또 있는 거야. 똑같은 혐의로. 근데 거기 변호사가 사임을 하겠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한테 맡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2번을 보니까 1번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2번인 이 사건이랑 너무 똑같아. 이거는 2번은 이미 빼박 증거가 있어요. 1번은 좀 애매해서 저희가 부인하려고 했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2번도 인정이 됐다면 1번도
해도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인정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그때부터 반말로 바로? 반말로 한정 어르신 맞아. 여성분께서 니가네 변호사냐 해갖고 문자 한 1000개, 전화도 막 엄청 많이 오고 욕설, 그 다음에 우리 소속 변호사님들 비난, 변호사님들 뭐 대학도 재수해서 갔던데 그게 능력이 있냐면 엄청난 그런 비난, 얘기를 그런 했어? 인격 모욕적인 비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변호사님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가셨다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말했지만 그 1000개 메시지 하루에 1000개 가까이를 받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핸드폰을 울리면 막 무서워. 내가 또 의뢰인을 또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노이로제 때문에 내가 이제 막 주말에 의뢰인이 연락을 뭐 예를 들어 좀만 해도 약간 많이 하면은 약간 확 그 생각이 나서 약간 트라우마가 오게 되고. 근데 이게 5, 6년 개업하면서 만난 거의 1000명 이상의 의뢰인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타격이 크다. 맞아. 그리고 또 저희가 스토킹 고소 사건을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스토킹으로 스토커를 고소를 하잖아. 뭐 그 스토커가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연락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한테 연락을 못 해. 그럼 이제 저희한테 대리로 뭔가 막 하는 거. 이제 의뢰인한테 연락을 해. 의뢰인한테 이거 좀 전해주세요. 변호사님. 내가 스토킹을 당한다니까? 그 상위 랭커 스토커들한테 이제 제 번호를 어떻게 해서 차단하면 회사에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제 진상은 좋은 고객이셨네요. 바흐야 바흐. 나 우리 클래식 듣는 줄 알았어. 뭐 어느 정도예요 진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두 분의 케이스가 네. 다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회계사님이랑 저는 이제 기장이라는 고객, 그러니까 음. 매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고객한테 뭔가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음. 회계사님은 이제 바로 그 원장님이나 사업주, 대표자 편에서만 하지만 음. 저희는 또 사업장의 대표자와 근로자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그 개별 직원한테도 오는 거예요. 내 월급은 뭐 이렇게 나오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업주한테도 시달리고 우리 밑에도 시달리니까 양쪽에서 이제는 낑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기장을 하게 되면 직원이 다 한다 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보루가 저한테 옵니다. 최후의 최강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 일선에서 저 이거 맡으면 진짜 너무 악몽 오고 특히 그게 이제 다 영업시간 끝나고 전화하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밤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저한테 와 있어요. 이게 다예요? 지금 한 게 이게 다야? 아니 그러니까 약간 대중음악처럼 들리는데 여기는 클래식. 근데 그 고객들이 그 변호사님이 얘기한 특성을 다 가지고 다 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 반말하고 욕설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전화 오고 이게 저는 근데 대부분 의사분들 대리하시는데 그래 의사들이 막 의사들이 욕설하고 그래?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심지어 그래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의사 많이 뽑아야겠네? 아 이건 좀 다른 주제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사업장 찾아갈까? 막 그리고 막 반말하면서 너 노무사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은 어쨌든 한 번 보고 사건 해결되면 빠이지만 저희는 이제 매월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 차이는 살짝 있긴 하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양아치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도 의뢰인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더 깍듯하기는 해요. 깍듯하기는 해. 그래서 막 너 찾아간다 이런 분들은 잘 없기는 해. 네, 듣다 보니까 좀 대단하다 싶은 게 뭐 최후의 보루가 오면은 전 난리거든요. 저희랑 안 하시면 한다. 됩니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걸 다 받아서 지가 하니까. 그러니까 소득 차이가 나잖아. 제가 그래서 원철이보다 못 보나 보네요. 한두 배 차이니? 그러니까 나잖아.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이제 저한테 넘어온 것 중에 결국에는 이제는 그 같이 못 가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소수의 진상 때문에 저도 막 예민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려고 참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의뢰인들 중에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교양마저도 모두 완비한 선생님들이 많은 곳이 있죠? 김가해가 김가해가 있죠. 있습니다. 네. 김가해가 어떤 곳이죠? 김가해가 우리나라 1등 플랫폼, 과외 플랫폼으로서 음. 거기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아. 학생들이 뭐 좋은 선생님들 골라서 딱 봐도 인성이 좋아 보인다. 그럼요.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시니까 네. 뭐 이것만 서비스가 없죠. 그렇죠. 김가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 이런 진상 고객 안 만나도 되는 좋은 직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그러면 혹시 거래처나 또는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진상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대표적인 특징들 제가 이제 많이 알죠. 네. 제가 하루에 전화 상담을 거의 한 3, 40개 하고 방문 상담을 못해도 한 5-6개 하니까 한 달이면은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한 달에. 그거를 지금 60개월 했으니까 거의 뭐 6만 명 거의 느낌인데 생각해보면 진상의 일단 1차적인 특징은 진짜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깎아달라는 분.
저도 그 그래요? 말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진짜. 돈 깎아달라는 분들이 맞아요. 압도적으로 진상률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서 깎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업에 대한 약간 그 심각성이나 존중이 약간 저는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를 들어 내가 심장 수술을 하거나 저도. 뭐 이런 걸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좀만 깎아주세요 안 하잖아요. 내 목숨이 달린 거니까.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금액에 대해서 깎아달라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니들 그냥 어떻게 쉽게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깎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깎아서 선임을 하면은 내가 이 돈 냈는데 라고 이렇게 이어져 사고 구조. 맞아요. 그리고 깎은 그 가격조차도 자기 인식에는 높다고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만족을 못하면 바로 이제 내가 이걸 냈는데 도대체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약간 막막해지더라고. 말할 것도 근데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깎아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순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참 딜레마예요. 이게 깎아달라는 말이 나온 사건들이 다 진상인 경우가 좀 많았어. 이게 영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고충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깎아서 더 열심히 해줄 수 있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는 품이 다른 사건은 정상가를 받거나 더 높은 금액을 받으면은 그분들을 또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하죠. 스탠스는 어떠세요? 뭐 깎아달라면은 어느 정도 협상 여지는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깎아달라고 하면은 안 깎는 걸 넘어서서 아예 선임을 안 했어요. 이제 한동안 너무 진상에 시달려서 깎아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데 선임하셔라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다. 깎아달라 말할 수 정도 있다 해서 깎아드리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미 수수료 이런 걸 다 고지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다 설명을 하고 계약 직전에 깎는 거 이건 또 약간 다른 개념인 그거는 거야. 좀 그냥 당근으로 이렇게 딱 사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당근가보다 더 깎는 거야. 이 가격이면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그지? 숫자가 잘못 눌렀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데 비교하는 거야. 뭐 다른 데는 얼만데 근데 이게 기장들이가 더 심한 게 사실 법무대리는 솔직히 본인의 이제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기장대리는 대체가 되니까. 대체 가능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깎아달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1, 2만 원 높아도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상한제가 있다든가 거래처 맞는 거에 대한 그럼 그거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깎는다. 그럼 저는 좀 그거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대표적으로 다음에 뭐 어떻게 또 좋은 사건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아, 하는 거 있잖아. 실체가 없는. 넥스트 데이 내가 이런 일 사건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연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번만 좀 낫게 해달라. 이런 분들은 100% 다음이 없습니다. 그거 콤보예요. 약간. 콤보. 그렇게 깎아갖고 그 다음 사건 오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리고 그건 욕심인 게 예를 들면 좋은 서비스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서비스를 자기가 받으려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싼데 자기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그건 약간 일종의 욕심이기도 하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전문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식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한 편이다. 이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덜 내려고 하는 좀 마인드가 높지 않나. 전 진짜 굉장히 기분 나쁜 상담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어디 회사 뭐 부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재.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제가 방문 상담은 유료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럼 식사를 한번 하재.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야. 자기 어디 날짜에 자기 있는 건물 뭐 여의도 어디 빌딩 1층에서 보재. 출장 상담은 저희가 비용이 세요. 뭐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으면서 자기가 사건도 많이 주고 서로 얼굴을 터야 하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식당도 보니까 뭐 나는 뭐 스시 오마카세나 되나 하니까 백반집 아니에요? 아니야 그 회전초밥집 그냥 되게 싼 많이 먹어도 3만 원 나오는 거기에 자기 회사 1층이라고 주소를 보내면서 오라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래서 나보고 무슨 전문이냐라고 해서 제가 뭐 기업법무나 형사전문 어떻게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아직 입금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증명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파토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형사 사건을 저한테 또 상담 신청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방문 상담 이러면서 이제 오셨어. 나도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 옛날 얼굴 붉어지는 거 말하기 싫으니까. 근데 다 상담 끝나고 실은 변호사님 뭐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압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안 좋은 일로 연루되셔서 오셨더라고. 그렇게 남의를 하대하듯이 이제 맞아요. 몸에 배인 분들이 있어요. 부대표시면 뭐 훌륭하시겠지만 또 저희처럼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전문직 입장에서는 저희도 상대하기가 싫어진다. 왜냐면 저희 가치를 알아주는 분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니까. 뭔가 깎으려고 하거나 하면은
내 가치를 그거밖에 안 보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조정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럼요. 네, 이제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후려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그리고 진상의 제 대표적인 저는 특징이다. 진짜 이것도 제가 얘기하려는 거랑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약간 소름 돋았는데 네가 먼저 말을 아니, 해. 근데 여러분 보셨죠? 저희 회의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가면 제가 가는 거에 대한 뭐 출장비 정도는 생깁니다. 대신 계약을 하시면 그건 이제 그 다시 빼드린다. 공제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진짜 초창기 때는 그냥 불로만 주면 무조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여긴 밥이잖아요. 카페에 불러요. 그럼 의사가 뭐 동업자는 두세 명 있거든요.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에 이제는 자기들이 앉아서 한 잔만 시켜놓은 건 좋은데 커피 한 잔을 안 사줘? 안 사줘요. 야, 그건 진짜 너무하다. 와 근데 그게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야. 알아요? 제 뒤에 또 그 다음 의뢰인 받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 예를 들면 세무나 이런 분들이 그 뒤에 제 다음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분들은 그 한 카페에서 한 잔을 시켜놓고 자기한테 오는 이제 서비스 받으려는 대기자들 있죠. 그 사람들 하나씩 야. 그 자리에 부르는 거야. 이건 진짜 너무 흑역사다. 슬프다. 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 치고 되게 오래 가고 뭔가 좋았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거기다 더 싼 데 있으면 거기로 바로 옮겨가고 저는 진짜 개업 초기할 때 원칙을 정했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무료 상담은 안 하겠다. 또 방문 상담은 안 하겠다. 비용 없이. 그게 그게 비참한 일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당장에 막 너무 막 망할까봐 얘는 두려우니까 3,000보다 더 벌어야겠다. 월 4,5,000원 벌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이제 오는데 거기서 그다음부터는 커피 시켰어요? 가서? 안 시켰죠. 안 시켰어? 네, 왜냐면은 완전 입술이 떨리네 지금.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좀 알아? 민망해서. 아니 그만해. 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거나 하면 그 허탈함. 그리고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근데 더 약간 짜증났던 건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연락 없는 분도 있고 자기가 썼던 뭐 저서라면서 이렇게 막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물건 사거나 뭐 이렇게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안 깎으세요? 거의 안 깎으세요? 아 저는 안 깎아요. 저도 그래서. 깎은 적이 근데 깎을 일이 있어요? 가격이 다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깎아요? 안 깎아보셨죠? 아니, 깎을 일이 잘 없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다 가격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설정이 돼 있는 걸 내가 알고 가기 때문에 깎을 일이 별로 없네. 깎을 일이 없어요. 뭐 시장 이런 거 아니면 동일한 서비스에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분포할 수 있거든요. 뭐 허트도 싼 데도 있고 진짜 15,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3만원대 막 많잖아요. 저렴한 가격에서 좋은 이제는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건 이건 욕심이다. 근데 그거는 가능한 라인대가 있어. 막 개업한 전문직한테 가야 돼. 그 전문직이 실력 있는 전문직이 그치, 진짜 전문성 문이죠. 모르는 문이죠. 거예요. 문. 그러니까 저도 막 했을 때는 좀 낮은 가격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갔던 데 그때였고 그때 뭣도 모를 때 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제 경험이 쌓여서 실력이 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계는 다 등가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 노무사님은 만약에 기장료를 1, 2만 원 깎으려고 한다. 네. 어떤 의사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안 깎습니다. 그래. 네, 무사 뭐 아까 4억 얼마 이렇게 네, 보는데 네. 1, 2만 원 깎으면은 그거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받았기 그걸로 때문에 커피 사주면 되겠네. 그럼요. 그럼 그때 한 잔이라도 사주지. 근데 변호사들도 이제 조사 전에 저희가 의뢰인님 만나서 카페에서 이제 뭐 먹고 이렇게 같이 조사를 들어가는데 변호사들 선배들한테 쭉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절대 커피 사지 말라고. 그래서 소속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그 말 해요. 그건 전문가에 대한 리스펙이 아니다 시작부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늦게 가면 사요. 아니면 상대가 이제 학생이거나 돈이 뭐 너무 없으면 이제 사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의뢰인님들이 보통 자기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살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또 결과가 좋아. 전 돌고 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변호사님은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약간 통쾌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진상을 했던 뭐 했던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데 더 싼 데 있어서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맞아. 그래도 그때 서비스가 좋아서 더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왜 없을 줄 아니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기장처럼 반복이 안 돼. 건방지네가. 거만하네. 기장이 아니니까 뭐 있으면 우리도 있어요. 그럼 되게 통쾌하지 않아요? 맞아, 통쾌해요. 아까 그분도 그러네. 갔다가 다시 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냥 싼 데만 찾아서 이제 가셨다가 근데 역시 서비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돌아오는데 저는 그건 다시는 안 받거든요. 저는 받기는 받는데. 저는 그건 안 받아요. 다시 돌아오면 안 받아요? 네, 저희 서비스를 어쨌든 한번 이용하시고 나가셨던 분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돼서 나갔던 분들은 안 받거든요. 아니 원철이 살만하구나. 우리가 실수했다가 사과해도 안 받아주겠다. 저는 그건 다시는 안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면 좋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미 한 트럭인데. 이렇게 의뢰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때 좀 약간 통쾌한 거 있어요. 내 서비스가 그래도 인정을 받는구나. 이제 내가 갑이다. 감이면 다시 받아야죠. 저희는 갔다 돌아와도 받아들입니다. 차이가 저희도 열려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울컥하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공급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서운하다 뭐 깎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저희도 있죠. 소비자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전문가로서 공급자로서의 있는 솔직한 마음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 말이 맞다. 예.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항상 지극히 이 말이 개인적인 맞다. 우리들의 주장이다. 아 근데 일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일을 맞아요, 공급하는 맞아요. 입장에서 해보시면은 이런 측면도 좀 공감이 되실 거라서 앞으로 개업하시거나 또 이렇게 영업을 하실 때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진상, 좀 화를 많이 내셨는데 여기는 바흐 같은 소리만 듣고 우리가 진짜 힘들게 사네. 좀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클래식이었고 여기 대중음악이었나요? 대중음악 정도고 제가 진짜 헤비메탈이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가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